네, 안녕하세요. 자, 2022년도 제1회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해설하겠습니다. 1번, 자, 그림과 같이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아 화살표 방향으로 잡아당겼다. 용수철이 원래의 길이보다 늘어났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방향은 그랬죠.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죠. 여기에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탄성력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는 KX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용수철의 상수고요. 요 X는 늘어난 길이. 자, 이렇게 되고 이때 이제 F는 작용한 힘. 자, 이렇게 되는데 이 F라는 것은 이렇게 자,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 이 용수철 즉 반력은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당겨지려고 하는 힘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탄성력의 방향은 서로 힘을 작용시킨 것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2번. 자, 그림과 같이 레이저 빛이 자 70도로 입사해서 평면 거울에 비쳤다. 그랬을 때 반사각, 자 입사각, 반사각. 네, 요게 이제 페르마라는 수학자이자 페르마라는 사람의 원리예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건. 그래서 요거는 빛은 최단 거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최단 거리를 진행한다. 최단 거리를 진행한다라는 원리 때문에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빛이 나온 한 가닥의 빛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 지점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를 맞고 이렇게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어디를 맞고 반사가 돼서 들어가야지 최단 거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맞고 들어가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칭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대칭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길이는 요리로 이렇게 오겠죠. 길이가 같겠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해진 것만큼 빛은 진행을 한 거가 돼요. 그런데 그것은 이거와 이거를 이렇게 진행한 거리와 같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이렇게 굽어서 간 것은 이 직선 거리보다는 언제나 길게 돼 있습니다. 삼각형의 원리 때문이죠. 그렇다면 빛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맞고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최단 거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입사각 이렇게 하고 여기를 반사각 이렇게 부르죠. 반사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는 삼각형이 이렇게 되고 또 여기는 막국지각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여기 같아서 결국은 여기와 여기는 서로 같아지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답은 2번의 답은 70도가 되는 것이죠. 서로 같다. 물론 이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나온 김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와 B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냈다. 열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랬습니다. 지금 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온도 C가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온도축이에요. 온도축이면은 온도축이 있고 A라는 물체는요 점차 이렇게 식어져 오고 있고요. B라는 물체는 점차
열을 얻죠. 그래서 얘는 시간이 지나면 얘는 점차 더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얘는 뜨거워지고 있고요. B라는 물체는. A라는 물체는 점차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다 같이 이 평형 온도를 향해서 둘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가면 더 이상 이제 온도 차이가 나지 않으면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평형 온도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의 시간을 보니까 8분 정도가 되네요. 8분 정도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4번. 자, 소비 전력이 20W인 전구를 4시간 동안 사용할 때 전구가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 즉 전력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력량, 소비한 양. 자, 요것은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20W를 자, 1시간에 20을 썼어요. 근데 이게 4시간을 지금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둘이 곱하게 되면 자, 80W시가 되겠죠. 그래서 80W시를 나타내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번인데요. 자, 그림은 전기 회로에 연결된 전류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마이너스 단자가 5A에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그랬을 때 전류의 세기를 물었습니다. 전류의 세기를 물었는데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을 읽으면 이제 전류의 세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늘의 세기를 자, 보게 되면 5번. 자, 그 바늘이 가리키고 있는 눈금 밑에 눈금이 두 종류가 있죠.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여기는 300이라고 적혀 있고 여긴 3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거는 3A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3A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다음 그림은 사람이 5N의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4m를 이동시킨 것을 나타낸다. 이 사람이 물체한 일의 양은 얼마인가 그랬죠. 자, 그러면 일의 양, 자, 1, W로 흔히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W는 Fs, 그래서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자 5N의 힘으로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4m를 갖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 4, 20 Nm가 되죠. 우리는 Nm를 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줄이 답이 되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인데요. 그림은 고무풍선을 씌운 삼각 플라스크를 가열할 때 풍선의 부피가 커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다음 중 풍선의 부피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 압력은 일정하다. 자,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플라스크가 있습니다. 플라스크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걸 가열했다는 거거든요. 가열을 하니까 지금 플라스크에 지금 이렇게 들어있던 얘가 이렇게 커진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자, 공기 분자가 들어있을 거예요. 공기 분자가. 근데 공기 분자가 열에 의해서 운동량이 많아진 거죠. 많아진 거예요. 운동이 이제 활발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열에 의한 팽창을 한 것이죠. 열에 의한. 자, 그러면 이 팽창을 한 거니까 그 압력으로 여기를 밀어내서 저게 고무풍선이 커진 것이죠. 그래서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진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팽창된 거니까 그러면 온도에 의해서 운동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래서 영향을 끼친 요소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그림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중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과정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여기 자, 기체가 있고요.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것을 우리는 기화한다 이렇게 하고,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승화한다 이렇게 하고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응고되었다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건 뭐 융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불러주죠. 자, 그랬을 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다. 얼음이 녹아서 융해된 거죠. 그러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융해된 거죠. 네, 근데 지금 요게 지금 우리는 B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 자, 그림은 수소 원자가 전자를 잃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을 때 수소의 이온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수소가 전자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잃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죠. 전자를 하나 잃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 입장에서 표현되는 모습을 적어라 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죠.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게 3번이네요. 3번. 전자를 잃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하나를 잃었다는 뜻으로 저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들의 합은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가 0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1 해서 합은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다음 그림은 자, 과산화수소의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원자수의 비는 했는데요. 10번에 자, 과산화수소는 자, H2O2 우리 물이 자, H2O인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더 있어서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를 볼 것 같으면은 자, 여기 OO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OO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H, 여기에 H 이렇게 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도 좀 중복되게 그릴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수소와 산소의 원자수의 비를 물었어요. 원자수의 비. 원자의 수의 비. 원자수의 비는 자, 알갱이의 수를 뜻하는 거니까 산소도 2개, 수소도 2개. 그러니까 원자수의 알갱이는 자, 2대2. 즉 2대2니까 원자수의 비는 2대2가 되니까 그죠? 2개잖아요. 그죠? 2개.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1대1인 거죠. 1대1.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대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자, 원유를 가열하여 증류탑에서 분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원유를 증류할 때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 원유. 자, 그래서 우리 그 땅 속에서 원유를 퍼올려서 이제 끓입니다. 그것을 이제 열을 가해서 열을 통한 자, 이걸 분별 증류라 그러죠. 분별 증류. 열을 통해서 이제 가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가열을 해 주면 자, 끓는 점에 따라서 제일 먼저 이제 무엇이 나오느냐? 자, 이제 가스가 맨 처음에 나오겠죠. 그죠? 가스가 맨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솔린이 나오죠. 휘발성이 이제 강한 게솔린이 그러니까 불이 잘 붙잖아요. 휘발성이 강하니까 알갱이들이 공기 중으로 막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쉽게 붙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휘발유 다음에
뭐 이제 석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불이 쉽게 붙는 순서대로 쭉쭉 빠져나오는 거, 이것은 끓는 점을 이용한 분별 증류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끓는 점을 이용한 분별 증류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항목인 자 밀도가 나왔는데, 밀도는 자 부피분의 질량으로 표현되고 있는 양이 되고요. 자, 어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는 점은 자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우리가 뭐 어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상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 변화는 없어요. 열은 계속해서 액체가 고체될 때는 열은 빼앗아 가는데 온도 변화는 없다. 그래서 이때 상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온도 변화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어는 점. 그 다음에 용해도가 나오죠. 거기 보기에. 자,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이건 정의되는 양이냐. 용매 100g 속에 녹는 용질의 그람수를 우리가 용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보면 여기서는 1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12번인데요. 자, 다음은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다. 그랬을 때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구리 ECU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 이야기한 것처럼 자 없던 게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산소가 들어가겠죠. 근데 산소가 2개예요. 산소가 2개니까 여기는 자 O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구리 2개, 산소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O2가 되겠습니다. O2. 자,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다음 중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식물계에 속한 민들레, 소나무, 옥수수 이건 모두 식물계에 속하죠. 푸른 곰팡이. 자, 푸른 곰팡이는 균계에 속하는 거죠. 그죠? 푸른 곰팡이. 이거는 자 균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푸른 곰팡이. 13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 다음은 빛 에너지를 이용한 광합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랬을 때, 자, 이산화탄소, 자, CO2하고 여기 무엇이 들어가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이산화탄소죠. 자,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이죠, 물. 그래서 H2O를 해서 여기에는 무엇이 빛에너지가 자, 빛에너지는 어디로부터? From sun, 태양으로부터 오죠. 태양으로부터 빛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죠. 자, 그럼 인간에게는 자, 해로운 자, CO2가 자, 뿌리에서 물과 함께 빛에너지를 받아서 식물이 포도당을 만들어서 자신이 존재하고, 그죠? 포도당을 만들어서 자신이 존재하고 산소를 밖으로 내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호흡을 하고 다른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자연계에서 가장 위대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광합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광합성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그 위대한 반응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2개의 세포가 둘러싸서 식물잎에 기공을 만든다. 기공을 열거나 닫아서 증산작용을 한다.
기공의 모습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얘들이 이제 팽창 부풀면은 이게 열리겠죠. 수축하면 여기가 닫아지고 수축과 팽창을 함으로써 이 구멍을 통해서 수분을 내보내요. 수분을 내보낸다. 이것을 우리는 증산작용을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증산작용. 자, 증산작용은 자,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이 이제 이렇게 물이 자,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만드는 광합성을 했어요. 그리고 남는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은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이라고 칭하는데 그 물을 내보내는 거죠. 기공을 통해서 물을 내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럼 물을 왜 내보낼까? 이것도 우리가 더우면 땀을 흘려서 그 땀이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몸이 더워지면 그죠? 네, 땀이 납니다, 몸에서. 그래서 그 땀이 우리 몸을 식혀주는 거죠. 그것처럼 이것도 물이 이제 식물을 식혀주는 기능을 해서 식물의 온도 조절, 꼭 사람이 체온 조절하듯이 식물도 온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증산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또 이제 이 공변세포는 엽록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얘도 광합성에 기여를 하죠. 광합성에 기여한다. 네, 이런 내용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변세포가 되겠습니다. 15번의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 자, 16번 봅니다. 자, 1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관계는 자,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에 관여한다. 소화계죠, 뭐. 입이나 식도, 위, 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히 소화계가 됩니다. 자, 배설계는 콩팥이나 뭐 오줌 이런 데죠. 방광.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배설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화계는 입이나 식도, 위, 소장. 그쵸? 그래서 소화계가 되고요. 순환계는 심장. 그죠? 대표적인 게 심장, 혈관 뭐 이런 거죠. 혈액 이런 거. 호흡계는 기관지, 폐, 코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7번. 다음은 자, 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설명에 해당하는 것. 자, A는 귓바퀴죠. B는 외이, 바깥니, C는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압력을 조절하는. 그 다음에 D는 달팽이처럼 생겼죠. 이게 바로 달팽이관. 이게 청각세포가 쭉 이제 있어서 이 달팽이관이 이제 청각을 신경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 달팽이관에 보면 그 세방고리관에서 세 개의 반고리관도 보이네요. 자, 그래서 17번은 보니까 청각세포가 분포하여 소리의 자극을 받아들인다. 달팽이 모양이다. 달팽이관이죠. 뭐 D번. 그래서 답은 그냥 달팽이처럼 생긴 D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자, 그림과 같이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나란히 배열되는 체세포 분열의 단계. 네, 이것은 중기가 되죠. 중기. 18번은 자,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나란히 배열이 됩니다. 이제 분리되기 직전이죠. 그래서 중기. 이때 염색체 관찰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간기 나오는 자, 이거는 이제 간기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죠. 간기. 핵막과 인의 구별이 생기고 유전 물질인 염색사, 풀어져 있는 염색 물질이 풀어져 있는 염색사 실의 모양으로 풀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는 염색사가 뚫뚫뚫 뭉쳐져서 응축되는 시기죠. 그 다음에 중기는 지금처럼 쭉 이렇게 적도판에 쭉 중앙에 배열이 되는 거고요. 말기는 이제 쭉 잡아당겨서 분해가 되는 거죠. 쭉 끌려가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자, 순종의 보라색 꽃 완두 어버이. 자, 보라색 AA, 흰색 꽃 AA 스몰로 써놨죠. 그래서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랬을 때 잡종 일대 유전자는 자 보니까 자, 우리가 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뭐 완두콩처럼 단순하지는 않지만 자, 이렇게 아버지 쪽, 이게 엄마 쪽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아버지 쪽, 엄마 쪽, 예를 들어서 뭐 눈이다. 그럼 이쪽은 아버지 쪽에 눈을 만드는 염색체, 이쪽은 엄마 쪽에 눈을 만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겠죠. 그러면 잡종 일대가 되면 여기에서 오는 것은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A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물론 이 중에서 이제 표현형은 이 중에서 더 센 쪽을 닮겠죠. 센 쪽을 닮아서 뭐 엄마 쪽의 코를 닮을 수도 있고 아빠 쪽의 코를 닮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걸 이제 잡종이죠. 잡종일 때. 그러니까 좀 표현은 그렇지만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일세, 요거를 이제 잡종 일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AA죠. 당연히 AA. 2번이네요. 2번. 자, 그 다음에 20번. 2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광물의 특성이 뭐냐? 노란색인 황동석을 조음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가루의 색은 노국색이다. 이걸 조흔색이라 그래요. 조흔색. 조음판에다 긁어서 나타나는 색을 가지고 그 광물질이 뭐다라는 걸 알아내는 것을 자, 이걸 이제 조흔색이라 그래요. 조흔색. 그래서 조흔색. 자, 이게 광물의 특색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봅니다. 21번. 자, 그림은 자, 판게아가 여러 대륙으로 분리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했다. A와 C의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자, 보다시피 A가 처음에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래서 A가 판게아입니다. 그 다음에 C단계로 가는 거죠. 이때 C단계 보면 좀 대륙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서양과 인도양이 출현되고요. 그래서 대서양과 인도양은 더 멀어지죠. 그래서 넓어지고 이제 태평양은 좀 좁아지는 그런 형국인 B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ACB가 되겠습니다.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22번. 22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일식을 관측한 모습이다. 일식이다니까 일식은 자, 일식이니까 태양, 이게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먹혔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볼 때 달의 그림자로 인해요. 달의 그림자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 거죠.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 네, 그래서 태양이 먹혔다. 식자가 먹을 식자예요. 그래서 태양이 달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중 태양을 가려 일식을 일으키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랬으니까 달이죠. 달 때문에. 그죠? 달 때문에. 그래서 태양, 달, 지구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달 때문에 그 그림자가 얘를 그래서 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태양, 달, 지구 이런 순서로 돼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번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3번 볼까요? 자, 염분이 35 PSU인 해수 2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은 자, 요거는 자, 2kg이니까 2,000에 kg이니까요. 그죠? 2,000에 얼마 놓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해서 이것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35 해서 x를 계산하면 우리 70g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프랙티컬 셀리틴이 유닛이라 그래서 해수 1kg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g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PSU. 그래서 PSU의 정의식에 따라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해수의 질량. 그래서 PSU. 요거는 해수의 질량. 해수의 전체 질량의 염류의 질량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1000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24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계절. 자, 시베리아 계단 내려오죠? 되게 춥죠? 시베리아 계단. 차고 건조합니다. 자, 주로 시베리아 계단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합니다. 겨울 날씨죠. 북서 계절풍이 많이 불고요. 이건 이제 겨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봄이나 가을은 우리 뭐예요? 양쯔강 기단이죠. 그래서 따뜻하죠.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되죠. 초여름은요? 오호츠크해, 일본의 오호츠크해의 영향을 받아서 차고 습합니다. 한여름은 북태평양에서 오는 태풍도 몰고 오죠. 그래서 덥고 습하고 남동풍이 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베리아 기단, 겨울철 기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이요. 그래서 이거는 4번이 되었고요. 자, 끝으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우리 은하의 구성 천체가 뭐냐? 성간 물질이 밀집되어 구름처럼 보인다. 주변에 밝은 별에서 오는 별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는 보인다. 이것을 우리는 반사성운이라 그래요.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밝은 별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푸르게 보이는 그런 먼지나 가스로 이루어진 성운. 이거죠. 그래서 대개 이 성운 물질이 푸른색 파장의 빛을 잘 반사하기 때문에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사성운이라고 말합니다. 반사성운.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반사성운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맞춰 보았는데요. 역시 검정고시 그렇게 난해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죠. 필수적인 내용으로 골고루 잘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